사실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들의 20년 넘는 이 호소를 우리 사회가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온갖 욕설과 혐오, 조롱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왜 아직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지 김건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선로에 내려간 장애인들. 쇠사슬로 몸을 사다리에 묶은 채 철로를 점거했습니다. 2002년,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우리 장애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1999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떨어져 한 명이 크게 다쳤고 2001년 오이도역에서는 리프트 추락으로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2002년, 이번엔 5호선 발산역에서 또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5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똑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졌고 또 숨졌습니다. 장애인들은 거리로 지하철역으로 나섰지만 서울 지하철역 275곳 중 21곳에는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세 번째로 2024년까지 전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남은 21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620억. 서울시 1년 예산의 0.15% 수준입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96억 원에 불과한 데다 역마다 설치 공사에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질진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뭘로 믿죠? 장애인들의 다른 요구들도 살펴봤습니다. 최대 24시간까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장애인 시설을 나와 독립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요구, 평생 교육 비용까지 합치면 3조 2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예산을 잡아두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만 9조 3천여억 원. 예산만 잘 짜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걸 감안하면 각종 장애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더 늘어야 되는. 2002년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장애인들은 지하철에 올라 외칩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달라는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듯이 저희들도 안전하게 탈 권리가 있습니다. 절름발이 정책이다. 내 편만 보는 외눈박이다. 정치권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실제로 쓴 말들입니다.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상대편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에 비유하는 일, 정치권에선 흔한 일입니다. SNS나 논평에서도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 갈팡질팡 정신분열적 또는 정신분열적 외교, 꿀먹은 벙어리, 툭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썼습니다. 소송을 당한 6명의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눈박이나 정신분열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지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눈박이, 정신분열 같은 말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 영향이 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교통약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스트리아는 되게 선진화돼 있고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비엔나에 온 지 7년 됐고요. 비엔나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16년 동안 살고 있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실제로 저처럼 휠체어 타신 분들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봤어. 네, 많이 봤습니다. 길 가다가 보는데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보죠. 대중교통도 보통 다 이용하시나요? 네,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죠.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버스도 휠체어 타는 사람들 누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버스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휠체어 타신 분이 탄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생각은 어떤가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문화가 돼 있으니까 버스를 타면은 운전기사분이 직접 내리셔서 장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다 밀어주시고 또 시민분들도 도와주시고 다 기다려요. 네, 다 기다리고 있고요.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긴 인식이 그래요. Wirklich viel länger Zeit. Ich habe dem nichts hinzuzufügen. Es gibt ja auch viele alte Leute bei uns, zum Beispiel mit einem Rollator oder so. Die sind auch langsamer, aber das behindert jetzt auch nicht das Intervall oder so. Also das geht eigentlich ganz schnell.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어떤 교통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받는 게 있나요? 사실 교육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와 다른.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랑 그냥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지하철을 타면 아이들을 위한 그 표지판이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 잘하는 것 같아요. Das ist so in der Schule, deshalb geht man sehr wenig eigentlich darauf ein. Also man ist es gewohnt, quasi die Leute zu sehen und so. Und man sieht halt auch gelegentlich wen helfen, aber es ist jetzt nicht so, dass sie einem in der Schule beibringen, wie man halt da aufpassen muss oder so. Ja, also bei uns ist es relativ normal, wenn man, also dass man behinderte Leute sieht und akzeptiert. Das ist auch jetzt kulturell bedingt wahrscheinlich schon so eingeprägt ist. 특별함은 없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그냥 다 있는 것 같아요. I don't wanna waste time. Well, remember tonight I found something here with you. Running by the roadside, wait up for me. I'd go anywhere that you do. Put it all out in the open. No, we don't have to control it. Put it all out in the open. If it's only for a moment, it's a lifetime of emotion. Dass wir jetzt ein bisschen in der Wahrnehmung weg davon gehen, die Leute mit Behinderung als anders zu sehen, sondern als einfach Mitmenschen zu sehen, die auch ein unter mehr oder weniger ganz normales Leben führen können und sollen. Und dass es auch das Ziel ist, dass man die Behinderten nicht zu sehr als andere sieht, sondern als ganz normale Menschen. Und das ist, glaube ich, die Richtung, in die wir momentan gehen. Dass ich ihnen geholfen habe? Ich hatte nie das Problem, dass ich ihnen helfen musste, weil nie wirklich ein Problem da war. Hier in der Stadt auf jeden Fall. Österreich sehr fortgeschritten ist, was so Stadtentwicklung angeht und dass sie immer was voranbringen wollen und was besser machen wollen. Und ich studiere Architektur und da in Österreich gibt es wirklich, wenn du zum Beispiel ein öffentliches Gebäude baust, dann gibt es Vorschriften, dass es für Menschen im Rollstuhl auch zugänglich sein muss. Also das ist Pflicht, das ist sehr gut. Und ja, seitdem ich aufgewachsen bin, ist das einfach so. Deswegen kann ich euch leider nicht so sagen, wie das so geworden ist. Es ist eben schon lange hier so und deswegen, ich kenne es nicht anders.